사연을 읽어볼게요. 결혼 전제로 사귀는 사이라 여기에 올려봅니다. 화나고 짜증나서 잠이 안 드네요. 남친과 저는 5살 차이예요. 전 30대 초반, 남친은 30대 후반이고 작년에 지인 소개로 만났어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생각하며 만났습니다. 평소 결혼 언제 할 건지, 예산은 어쩔 건지 그런 이야기도 자주 하고요. 제가 이번 주 월화수 여름휴가이고 남친도 같이 놀러 다니자고 휴가 일정 맞췄어요. 근데 시국 때문에 어디 여행 가긴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 드라이브나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같이 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갑자기 소고기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생각한 게 내일은 남친에게 소고기 먹자고 해야겠다 였어요. 그리고 오늘 낮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죠. 남친이 좋다고 어디로 갈까 하길래 마침 3달 전에 오픈한 친척의 가게가 생각났어요. 촌수가 좀 먼 친척인데 시국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미 비용 들어간 게 많아 어쩔 수 없이 오픈했고, 오픈했을 때 인사차 다른 친척들과 5명이 가서 먹었거든요. 그때 남친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소고기 전문점인데 밑반찬까지 맛있다고, 맛만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시국 때문에 너무 아쉽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친척이기도 하고 이 시국에 와줬다고 고마웠는지 할인을 많이 해줬네 였어요. 이건 3달 전에 언급한 거고 오늘 갈 땐 언급 안 했어요. 친척들 5명이서 먹었을 때 어림잡아서 40만원 이상 먹은 것 같았는데 20만원만 받았거든요. 그땐 제가 아니라 다른 친척이 쌌어서 정확히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따져보진 않았었지만 최소 40만원 정도는 됐을 거예요. 1인분에 4, 5만원대였는데 고기 배 터지게 먹었고 술도 여러 병 마셨거든요. 어쨌든 1인분에 4, 5만원이나 하는 곳이고 제가 먹고 싶어 가자 했으니 가는 길에 제가 내겠다고 미리 이야기했어요. 남친은 웃으면서 그러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제가 내려고 했어요. 15에서 20만원 정도 예상했죠. 친척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서비스라면서 음료 2캔이랑 고기 한 덩이를 얹어주시기도 했어요. 그것만 해도 45,000원짜리 부위였는데. 남친도 엄청 잘 먹었고 저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계산하러 가니까 남친이 자기가 결제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내가 낸다고, 내가 오자고 했잖아 했는데 아니라며 자기가 낸다고 카드 들고 서로 실랑이 하다가 남친이 결국 결제했고 친척도 웃으면서 우리 방순이 좋겠네. 남친이 비싼 소고기도 사주고 하며 훈훈하게 결제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잘 먹었다고 하면서 카페 가자 했더니 남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차장 가는 내내 인상 쓰고 있다가 하는 말이 할인을 안 해주네? 랍니다. 금액은 16만원 정도 나왔는데 비싸다. 왜 우린 할인 안 해주냐? 라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해주는 거야 주인 마음이고 저번엔 오픈 때였고 다 친척들이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할인해준 거지. 그리고 서비스라고 고기랑 음료도 추가로 줬잖아 했더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랍니다. 음료까지 더하면 49,000원인데? 그런 불평이 운전하면서도 계속되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결제한다 했잖아. 왜 오빠가 굳이 결제해놓고 할인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는데 돈 뺏긴 사람처럼 구냐? 라고 뭐라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돈 내놔. 랍니다. 무슨 돈? 했더니 16만원 결제한 거 전액 나한테 이체해. 랍니다. 기가 막혀서 저도 화가 나서 말이 세게 나갔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돈 내겠다고 나댔냐? 그럼 네 친척 보는 앞에서 내가 너한테 얻어먹냐? 네가 알아서 네 카드 나한테 찔러주든 얼른 이체해주든 하면 얼마나 좋냐? 너는 참 센스가 없다. 라면서 저보고 막 뭐라 하면서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서 지 혼자 한숨 푹푹 쉬면서 열받은 거 알아달라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에휴, 내 16만원. 16만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인데? 순댓국밥, 소고기국밥, 소머리국밥, 돼지국밥, 선지국밥, 굴국밥, 우거지국밥, 콩나물국밥, 수구레국밥, 장투국밥, 따로국밥, 김치국밥, 뼈해장국, 육개장, 설렁탕, 추어탕, 갈비탕, 곰탕, 내장탕, 마라탕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랍니다. 얼탱이가 없었어요. 저도 짜증나서 차에서 내려서 따졌죠. 그래, 어차피 내가 내려고 생각했던 거니까 네가 결제하고 내가 보내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네 돈은 하나도 안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할인 못 받은 걸로 억울해하냐? 처음부터 네 돈 받을 생각은 아니었어. 할인이 안 된 게 너는 아쉽지 않냐? 그리고 너 열받아서 나한테 너너거린 거, 오빠한테 너라고 하는 거 나쁜 버릇이야. 동방예의지국에 어디 감히 너너거리냐? 싹바가지 없는 행동하지 마. 라면서 갖가지 헛소리 늘어놓길래 그냥 뿌리치고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16만원 싸줬네요. 15만 몇천 원인데 잔돈 가지라고 그냥 16만원 싸버렸어요. 그리고 톡으로 이걸로 우린 끝내자. 너같이 쪼잔한 놈이랑 뭔 결혼을 하겠니? 꺼져. 남은 건 국밥이나 사쳐먹어. 라고 했더니 전화하고 난리길래 차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페북으로 메시지 보내오더라고요. 누가 이깟 일로 헤어지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났던 거고, 너도 나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부족했으니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 랍니다. 그래서 꺼지라 하고 페북도 차단했어요. 근데 짜증나요. 내 귀한 여름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더러운 기분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도 짜증나고, 뭐 저런 찌질한 놈을 내가 1년 가까이 사귀었지 싶어서 또 짜증나네요. 16만원 돈 때문에 이런 치사한 꼴 보고 헤어진 분 계신가요? 참나, 내가 무슨 명품백을 사달란 것도 아니고 소고기도 내가 사겠다 했었는데 이런 꼴을 봐야 하나 싶어요. 추가 글입니다. 제 입장에서 공감해주시는 분들 많으셔서 그나마 속풀이가 되네요. 간혹 이상한데 핀트 꽂혀서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친척 가게 간 거부터 잘못이라는데 저는 그놈 여동생이 하는 네일샵 3번은 가줬어요. 원래 손톱 안 가꾸는데 지 동생 가게라고 얼굴 보고 친해질 겸 가자고 졸라대서 갔다가 처음 한 번만 지가 결제하고 2번은 제가 다 결제했었네요. 할인 그딴 거 없이 매번 5만원 내외로 결제했었어요. 그땐 결혼 생각하는 사이였으니까 예비 신우가 권하는데 강하게 거절할 수 없어서 회원가입했고, 그 뒤로 안부톡 할인 문자 보내오는데 가게 오라고 자꾸 보내는 것 같아서 적당히 2번 더 갔던 거죠. 그 번호도 다 차단해야겠네요. 상식적으로 예비 신우 가게가 불편하겠어요? 육촌 친척 가게가 불편하겠어요? 고기도 3분의 2는 지가 처먹었는데 불편했다면 그렇게 잘 먹었겠어요? 여튼 빨리 잘 헤어졌다는 생각으로 남은 휴가라도 즐겁게 보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식사들 하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뼈해장국 먹었어요. 국밥에는 소주인데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마 마셨으면 오늘 영상이 안 올라왔겠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따뜻한 음식 많이 챙겨 드세요. 챙겨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거의 한 달째 들들 볶이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혼 얘기까지 나와서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결혼 4년 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신랑은 1남 3녀 막내예요. 시어머님은 신랑 중학교 때 부부싸움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가셨는데 결국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저희 결혼 직전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는 가벼운 풍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형님들이 결혼을 서두르는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쩜 저럴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집안이 이럴 때 결혼해서 신랑 맘도 좀 잡고 안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완전 빨리 결혼 진행을 했었네요. 결혼식당에 시아버지는 참석조차 하실 수 없었습니다. 양심은 있으셨는지 결혼 직후 바로 모시라고는 안 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과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모시자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도요. 전혀 제 의견을 낼 수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3년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형님들이 간병인까지 집에 들여주셔서 지금까지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고, 솔직하게 저도 시아버지 있는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 힘들더라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있었고요. 성격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간병인들 전화를 받고 달래주고 부탁하고 툭 하면 자르십니다. 남편이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그래도 본인이 맘에 안 드시면 말도 안 섞고 아파도 말씀도 안 하시고 암튼 별종이십니다. 가벼운 풍이 오셨다고는 하나 몸이 불편해지신 건 좀 있으십니다. 말을 하실 때도 불편하시고. 결국 얼마 전에 더 이상의 간병인은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집엔 아버님 혼자 덩그러니 있게 되었어요. 가끔 형님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간호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 다음부터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간병인도 없고 저는 7, 8시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신랑도 그때 하고요. 형님들은 그때쯤 집에 가시고 병도 병인지라 용병 가리는 게 쉽지 않으신지 아버님한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형님이 집에 가시면서 저보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목욕을.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 4년 차, 제 나이 28. 처음 몇 번은 신랑이 해주었고 어제는 덜컥 저보고 목욕을 좀 시켜주랍니다. 이건 짜증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병원을 갈 지경이 되었어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못하겠어. 다른 건 해도 그건 진짜 못해드리겠다. 며느리가 정성이 부족하다. 인정해. 나 정성 부족해. 인정한다. 근데 나한테 욕을 해도 목욕은 못 시키겠어.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걸어 들어가시고 부축만 하면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옷 입고 씻냐? 너는 사상이 불순하다 정말. 아픈 환자잖아. 난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못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겠다고 통보하더군요. 심지어 그 말을 형님들 있는 데서 했어요. 전화, 문자, 톡 아무것도 안 옵니다. 4년 동안 제가 잘해드린 부분은 없었지만 큰 소리 안 나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은 제가 아버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고 불만이었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친정에서도 애교짓 없는 딸이며 퇴근하고 들어와서 우리 엄마 아빠 어깨 한번 발 한번 주무르지 않았던 딸인데 시댁에서는 그런 걸 했어야 했나 봅니다. 참나. 쟤 이상하네 정말. 생각이 더럽고 불순하다. 무슨 생각을 하길래 시아버지 목욕 도와주시는 걸로 그렇게 난리냐? 별별 욕을 다 듣고 오늘 나오는데 정말 4년 내내 임신이 안 되는 거면 저도 나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는 건데. 편하게 잘 지내다가 간병인 없으니까 저러네. 처음부터 간병인이 없었으면 벌써 짐 싸들고 나갔으래야. 라는 말도 듣고 참. 제가 다른 걸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생각이 더러운 사람이라 거부감이 드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친정에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댓글입니다. 병구 같은 남편놈. 처음부터 지아버지 간병인 구할 생각으로 결혼했구만. 그냥 애 없을 때 손 털고 나오는 게 나을 듯요. 고마움도 모르는 집구석에서 뭘 바래요. 애 없는 게 천운이다.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편찮으실 때 외삼촌들이 꼬박꼬박 당번 정해서 목욕시켜드렸어요. 안 모시고 사는 외삼촌은 정해진 날 일부러 일찍 퇴근하고 가서 하셨어요. 가끔 사정 있다고 며칠 미루거나 늦게 오거나 하면 외할아버지가 미안해할까봐 또 귀찮은 일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한다는 느낌 받으실까봐요. 우리 아빠랑 이모부도 외할아버지 뵈러 가시면 하시고요. 우리 엄마나 이모가 사실 처음에 몇 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나이 들고 병 들었다고 마치 무성의 존재인 것처럼 부끄러운 부분까지 딸 자식에게 보이고 여기저기 닦일 때 본인은 얼마나 씁쓸하겠냐고 또 딸이라도 그렇게 목욕시켜드리는 게 많이 어렵고 불편했다고 그래서 아들이랑 사위들이 목욕시켜드리고 엄마 이모는 일절 다른 병구함만 했어요. 당연히 며느리인 외숙모들에게는 안 시켰죠. 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더럽다, 불순하다 그딴 소리하는 집구석이 무식한 집구석이네요. 몇 번 하고서 님한테 시키는 남편분이 더럽고 불순하네요. 회사 일 바쁘죠. 피곤한 날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 외삼촌들, 아빠, 이모부 다 엄청 바쁘고 살기 힘들어도 그런 부분 일정 정도 희생하고 정한 날짜마다 천금같이 가서 목욕시켜드렸어요. 어쩌다 한 번도 아내나 여동생에게 안 맡겼어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님 남편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혼? 아이고 겁나 죽겠네. 우리 외삼촌들 옛날 분들이지만 코웃음 치면서 님 신랑 찌질하다 하겠네요. 지가 할목 안 하고서 지금 지 아버지 앞에 낯짝 쳐들고 다닐 생각이 드냐고. 정성이 부족하다니 지금 누구한테 정성을 운운하고 있어. 자식인 지가 부족한데. 남편님 혹시 이거 읽으시면 보세요. 몇 마디 하자면 처음 몇 번은 신랑 본인이 했다가 아내분에게 시켰다는 걸 보니 아버지 목욕 스스로도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엄연한 핏줄의 남자인 자신도 힘든데 나이도 어리고 성별도 다른 아내는 당연히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생활을 돌아보세요.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했나? 아버지 병간호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스스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나 셋의 아들 하나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훤히 보인다고 하면 너무 오바인가요? 누나 셋이 아버지 병간호해주는 거 너무 안쓰럽고 고마워요. 그동안 자라면서 누나들 도움 너무 많이 받고 보살핌 속에 컸는데 아직도 도와주네요. 누나들이. 그런데 아내는 누나들만큼 안 해줘요. 서운하죠? 나랑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내가 벌어오는 돈도 나보다 더 쉽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깟 몇 푼이라고 말이죠. 남편님이 생각하는 며느리 도리란 무엇인가요? 말하지 않아도 내 아버지 가랑이 사이까지 닦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피곤해도 항상 웃으면서 남편과 아버지에게 맛난 밥을 대접해주고 살펴주는 거? 누나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본인이 나서서 집안 대소사를 치러주는 거? 그렇다면 남편님이 생각하는 남편의 도리는 무언가요? 단순히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건가요? 그보다 앞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무엇인가요? 누님들이 기꺼이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그동안 낳아서 키워주고 보살펴준 대가를 갚는 거예요. 님도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식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아니에요. 왜 아내에게 님도 잘 못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강요하나요? 그건 바로 님이 하기 싫은 일을 덮어씌우는 이기적인 처사일 뿐이에요. 전통적인 사상에 입각해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고 하죠. 하늘이 맑아야 땅에 곡식이 잘 자라는 게 자연의 이치이듯이 남편이 스스로 자리를 잡고 술술하면 아내도 따라가는 게 가정의 이치입니다. 아내는 나의 아내이지 내 누나의 남편이 아니고 우리 가족 혈연의 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부모에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하면 어느 양심 없는 아내가 그 의를 저버릴까요? 여기 아내분은 마음이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아내가 사라지면 아내 몫의 일을 누가 하게 될까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잡지 마십시오. 비겁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부메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으로 남편으로서 내가 먼저 누이와 아내보다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속에 확실히 찾아두고 아내를 불러 들려주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나부터 한다는 마음가짐이 님 가정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추가 글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지는 몰랐어요. 뭐라고 말을 드려야 할지. 오늘 아내 12시가 넘었으니 어제겠네요. 어제 아침부터 그렇게 나와서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따로 신랑한테 전화 안 하고 그냥 친정으로 왔어요. 엄마한테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고 저희 부모님 애기 때문에 속상해서 왔는 것 같다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아까 9시 조금 넘어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저한테 이혼 얘기 꺼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내 착한 남편 같은 목소리. 제가 아까 글 쓰고 남편 메신저에 보내고 더 이상 말 안 했거든요. 본인도 무슨 생각을 했겠죠. 방금은 계속 오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어디까지가 오해인지 모르겠어요. 365일 거실에 계시는 시아버지가 저는 어려웠어요. 365일 제가 힘들다고 미리미리 형님들이 알아서 찾아와 주셨지만 가시고 난 뒤 저녁 때 돌봐드리는 것도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이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요. 어떻게. 나한테 뭐라는 분들은 없었죠. 오히려 임신이 안 되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형님들 정말 잘해주셨어요. 힘들까봐 간병인 3년. 그거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이런저런 일들 생기고 안 좋은 소리 오가니 내가 뭐하러 처음부터 싫다는 소리 안 했을까 싶네요. 오빠, 힘들다 사는 게. 하루 종일 생각했어. 이 일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볼까 생각도 했지. 우린 결혼하고 너무 대화가 없었으니 쌓인 것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 나도 알아. 3년. 내가 한 게 뭐냐고 하는 오빠를 오늘 보고 있자니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숨 쉬는 것도 싫어졌었어. 24살에 오빠 하나 보고 시집가서 25살 때부터 집에서 시아버님을 모셨지. 그때부터 우리 집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고. 목욕? 그래, 미친 듯 해드릴 수도 있었어. 오빠가 말했듯이 씻겨드리는 게 아니라 부축해서 데리고 들어가기만 해달라는 거니깐. 그 말을 오늘 아침 나에게 이혼 얘기 꺼내기 전에 했으면, 그렇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내 지난 4년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난 오늘 하루만 생각해도 이렇게 치가 떨리는데 평생을 산 뒤 뒤돌아봤을 때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봐, 착한 아들, 착한 동생,
나쁜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았어. 확실히 말보단 글이 좋네. 쓰는 동안에도 맘 정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된다. 단순히 내가 서운해서 그런다고 치부하지 말아줘. 한 번 사는 인생 4년을 그렇게 바쳤어. 다음 생에는 조금 나쁜 아들을 만나고 싶다. 후기입니다. 글을 쓰고 신랑과 많은 얘기를 했네요. 결혼 4년 차. 4년 동안 대한 것보다 집 나오고 오늘까지 얘기한 것들이 더 많게 느껴졌네요. 저만 지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쳤었나 봅니다. 신랑은 신랑 입장에서 더욱 악화돼가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겠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심리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가 부모를 불쌍히 여길 때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고. 쓰러지고 약해진 부모를 보니 신랑이 그러했는가 봅니다. 저도 하루하루, 어쩔 때는 하루 걸러 하루, 거실에서 쓸쓸하게 늙어가는 아버님을 보면 불쌍하다 생각한 적도 많으니깐요. 하지만 한 번 터진 입에서 나온 말이 주워 담기 쉽지는 않네요. 이혼 얘기와 더불어 형님들의 악담까지. 형님들, 그래도 아버님이 기대실 곳은 아들이라고 아들집에 놔두셨지만 자식인지라 거의 매일을 들리시고 돌봐드리곤 했어요. 주말을 빼곤 거의 와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버님이 더러우면 내가 싫어할까봐, 혹시나 아버님이 짜증을 내면 내가 미워할까봐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알아요, 그건. 저는 다르겠나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모셨었는데 그래도 왠지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버린 기분이랄까요? 너무 껄끄러워지고 망가졌네요. 저희는 당분간 별거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의견도 아닌 순수하게 저희 부부가 결정했어요. 별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친정부모님께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얘기되었고요. 제가 너무 속상한 거는요, 이렇게 한번 막말이 터지니 더욱 막말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간병인이 있어서 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한들 벌써 짐 싸서 도망갈 막내는 아니에요. 이혼하면 저만 손해라는 말도 들리고, 애는 제가 안 가져놓고 누구 핑계냐고 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집안 행사에 돈 한 번 낸 적이 없다고 뭐라. 처음 입 여는 게 힘들었을 뿐 정말 다신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시니 신랑 하나만 보고 들어가긴 저도 용기가 안 나네요. 별거 다음엔 이혼이 될까요? 저도 처음 하루만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것 같아요. 욕먹고 나니 눈물도 안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아직 젊어요, 형님. 벌써 후기랄 것도 없지만 사실 이곳에 글을 올리고 따로 신랑이랑 더러운 고성에 오가지 않아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기로 마무리할게요. 별거우 신랑이 나에게도 착한 신랑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 해도 미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간병인을 뒀던 형님들이 집에 와서 아버님을 돌봐드렸던 간에 4년 동안 모시고 살아온 사람은 님이세요. 어느 누가 님한테 못했다고 말 못할 거예요.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네들이 모시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살아보던지 왜 님한테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 목욕 하나 못 시켜서 며느리한테 시킨답니까? 입장 바꿔서 그 사람들은 시아버지 목욕시켜줄 수 있답니까? 나라면 오히려 내 아버지 아들 손에 맡기지 며느리 손에 못 맡기겠네요. 그게 정상입니다. 님 말대로 젊으시잖아요.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지만 어차피 그전 글에서 욕은 많이 드셨을 테니 4년 동안 정말 할 만큼 잘하셨어요. 더 이상 그런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지 마시고 새 출발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아이가 없는 건 아마도 글쓰님이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늘에서 주신 상인 듯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간병인을 구하려고 결혼했나? 요즘 누가 간병인 노릇하면서 시부모 모시나요? 요즘 건강보험에 진단받으면 돈 얼마 안 주고 시설에 모실 수 있는데 글쓰신님 종노릇하려고 결혼하셨네요. 그동안 그 집에서 일한 거 모두 청구하셔서 위자료 받으시길. 막말하는 시누이들 댁들 시아버지 중풍 걸려서 똑같은 거 당해보길 간절히 빌어드릴게요. 형님들 뭐지? 그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였으면 자기들이 모시던가. 아무리 자주 들렀어도 남의 집에 잠깐 뭐 해주러 가는 거랑 자기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랑은 확실히 다를 텐데 뭐 하는 거지? 뭐 자기들 동생 생각은 아예 안 하나?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면 동생 부부 사이가 껄끄러워질 거라는 생각은 못 하나? 아, 진짜 이해 안 되네. 이혼하세요. 왜 님이 손해라고 생각하시죠? 아직 젊어요.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라고밖에 생각 안 하고 4년 동안 아기가 왜 안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혼하고 수발 들어줄 사람 없으면 고생하는 건 지들이겠죠. 지들도 자기 아버지 목욕 못 시키고 수발 못 들어서 님네 집에 둔 거겠죠. 딸들이 못하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그 짓을 하겠어요. 멀쩡한 시부모여도 같이 살기 싫어하는 판에. 이혼하시고 새 인생 시작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결혼 2년차 주부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마땅히 말할 곳이 없어서 글 올리네요. 흥분해서 쓰는 글이라 옷 하나 띄어쓰기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는 시부모님 댁하고 1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가까워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 일주일 3번 정도씩 말씀도 안 하시고 오십니다. 저는 가정주부라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요. 아이는 아직 없고요. 5살 많은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주로 오후 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오시면 뻘쭘한 시간을 매일같이 참고 잔소리를 들으며 일주일의 반을 보내고 있어요. 우선 말도 없이 비번을 치시고 들어오시는데 솔직히 언제 오실지 몰라서 매일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있어요. 저번에 큰 박스티 하나 입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옷차림이 그게 뭐냐? 아무리 치밀하지만 그런 걸 입고 있냐? 라고 잔소리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바지에 티는 기본으로 입고 있네요. 여기까진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오시면 봐도 크게 달라질 거 없는 저희 부부 옷장을 열어보세요. 수납장 같은 거요. 못 보던 티나 바지가 있으면 어디서 샀냐? 얼마 주고 샀어? 라면서 자세히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남편 옷은 새로운 게 있어도 안 물어보시는데 제 옷만 유독 그러세요. 그렇다고 제가 사치가 심해서 쇼핑을 자주 한다거나 허튼 물건은 사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생활비 타서 쓰는데 빠듯하지도 여유있지도 않아요. 이번에 날이 더워지면서 저희 집 앞에 옷가게가 있어서 장 보러 갔다가 세일하길래 여름 티셔츠 3개 샀어요. 하나당 15,000원짜리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가 옷 입고 외출할 일이 뭐가 있냐? 라면서 잔소리를 하세요. 결혼 후 원피스 하나 안 사 입은 전데 이건 정말 서럽습니다. 그러고 냉장고 싱크대 등등 점검하시고는 커피 한 잔 드시고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거 한 편 보시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 화가 나서 시부모님 댁 갔다가 대판하고 나왔네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외출을 했는데 그날 오셔서 가져가신 것 같아요. 제 가방 중에 작은 크로스백이 하나 있는데 요새 작은 가방 메고 외출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옷장 안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방구 좋아하는 반찬 해놨다. 가져가라. 라길래 시댁에 갔습니다. 꼭 뭐 주실 땐 저보고 오라 하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본인이 직접 오실 때 가져오시진 않으세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더워서 물 한 모금 부엌에 가서 마셨는데 그때 시누이가 방에서 외출하려는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봤는데 제 가방을 메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 가방 어디서 나셨어요? 이거 엄마가 갖다 줬는데? 라는 겁니다. 저보다 1살 많은 시누이는 평소에 저한테 반말 존댓말을 섞어서 써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머니가 딴청을 피우시면서 너네 집에 갔을 때 너 그거 안 메고 맨날 처박아 두길래 가져왔다. 랍니다. 그 말을 듣고 평소에도 어머님한테 섭섭한 게 많던 저였는데 여태 참다 터졌어요. 아니 왜 제 가방을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높은 언성으로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부릅뜨냐? 라면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가방을 가져가실 거면 저한테 미리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냐? 이깟 가방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라면서 가방을 내려놓더니 안에 있는 물건을 쏟아내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무 서럽고 기가 차서 눈물이 차올라서 가방을 집어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치시네요. 반찬 가져가. 그 와중에 반찬 가져가라 하신 것 같았어요. 보세 가방 가지고 별 쇼를 다 하네. 라고 시누이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자꾸 나는데 남편한테 전화해도 영업 준비하느라 못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떡하면 좋죠? 너무 서러운데 이거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입니다. 말 좀 하고 삽시다. 싫으면 싫다 말하고 사면 안 되나요? 말을 못하면 티라도 좀 내시지. 보세 가방이기에 그 정도 한 줄 알라고 해요. 명품이었으면 발광의 끝을 보셨을 거라고. 보세고 나발이고 시어머니는 손버릇이 더럽고 신우는 소갈머리가 더럽네.
매일 시험니 오시기 전에 먼저 시가 가서 뭐 먹을 만한 거 냉장고에서 다 꺼내오고 소고기라도 있을 시엔 몽땅 쓸어오며 신우 물건 다 집어오시고 하다못해 샴푸, 치약, 비누 등 마트 가는 심정으로 다 다녀오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눈에는 눈. 바보예요? 비번 바꿔요. 시엄마가 비번 누르고 들어와도 아무 말 못하고 옷장 검사에 냉장고 싱크대 일일이 검사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데 글쓴이는 마치 본인이 그냥 이해해주고 참을성 많은 대인배인 척 글을 썼지만 제가 보기엔 무시당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내 아들 돈으로 먹고 산다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금전적으로 넉넉해서 맞벌이 안 해도 되고 부부간에 상의가 된 거라면 시엄마가 뭔 상관인데 저런 짓을 해요. 남편도 똑같지. 남편이랑 단판 져서 일을 떠나 해결 안 되면 그냥 무시당하면서 사셔야겠네요. 본인도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 그냥 있으셨을 텐데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면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사세요. 그러니 신우가 님을 우습게 보죠. 이혼할 각오하고 시어머니 못 오시게 해요. 비번 바꾸고 낮엔 아예 나가시던가요. 할 말은 좀 하고 사세요. 저런 시어머니는 성격 드세고 똑부러진 며느리 봤으면 님한테 하듯이 못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님 잘못이 반이에요. 입 떴다 국 끓일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잖아요. 혹시 몸만 오셨어요? 숟가락 하나 없이?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행동을 왜 냅두나요? 남편한텐 왜 얘기 안 하고요? 서랍 마구 뒤져보는 건 친정어머니가 그랬어도 무례한 짓이에요. 시어머니가 비번 누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불편하다 얘기하고 비번부터 바꿔야지 미련하게 뭐하러 옷 바꿔 입어요? 신랑한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요? 그럼 결혼 잘못하셨네요. 꼭 인상 굳히고 화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세요. 불편해요 하고 꾹꾹 참은 건 본인이에요. 다들 괜찮아 하는구나 여겼는데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화내니 오히려 역공당하잖아요. 님이 꾹 참은 거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도 모른 척해요. 좋게 거절하는 건 애초에 없어요. 착한 병 걸리신 거 아니면 할 말 조곤조곤하고 사세요. 또 나중에 혼자 터져서 이상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남편 좋은 사람이네. 마초니 여염이니 뭐니 해도 자기 마누라 일하는 거 원하지 않는 남자가 자기 가족,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이 유달리 강하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인 거 알았다면 진짜 두려운 게 있을 리가. 평소에 밥 잘 차려주고 자기 시댁에 잘해주는 모습만 보여주니 남의 편이 될 턱이 있나. 남편이 님 편인 것도 평소에 님이 보여준 행실에서 나온 복이에요. 아니 내가 봐도 부족함 없이 시누이와 시엄마 상전 모셨는데 누이와 엄마가 내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보통의 남자라면 빡치지.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요. 끙끙 앓지 말고. 책임감이 있는 남편이라면 무슨 일 벌어진 게 확실한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냐, 별일 아냐 하면서 대답 듣는 것보다 듣고 자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스트레스 덜 쌓여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가져간 걸로 일은 터졌지만 이 기회에 현관문 비번도 바꾸고 직장을 구하던지 안 되면 알바라도 하세요. 아님 운동을 다니던지. 암튼 당분간은 집에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비번을 바꾸면 들어올 수도 없지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글쓴이 편을 들지는 않을 듯요. 이혼을 각오할 정도로 강하게 나가야 해결이 날 듯한데 이번 일로 밀리면 평생 무식한 시어머니에게서 못 벗어납니다. 추가 글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눈물범벅이라 좀 씻고 혹여나 댓글이 달렸을까 확인하니까 몇몇 분들 댓글을 읽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아파트 명의 권리 어쩌고 저런 댓글 단 적 없습니다. 제가 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 없어서 취집하셨냐는 댓글이 있는데 아직 남편하고 통화가 안 된 상태라 얘기 끝나면 자세히 글 쓸게요. 후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놀랬습니다. 댓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우선 저보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어린 나이에 왜 그러고 노냐, 취직했냐고 물으시는 댓글들이 많던데 작년 7월달까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무 동안 직장 상사분의 무리한 갑질로 마찰이 심했는데 점심시간에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안 되어 걷어낼 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 말 안 하고 참는 답답한 제 성격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생리기간도 아닌데 스트레스로 인한 지속적 하혈이 너무 심했고 퇴근 후 집에 오던 도중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느끼기엔 유난 떤다라며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후로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관뒀어요.
남편의 수입을 궁금해하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남편은 자영업 종사자이다 보니 뚜렷하게 수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략 한 달 수입은 800 정도입니다. 많구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 용돈, 저희 어머니 용돈도 드리며 저축하고 둘이 먹고 살기엔 지장이 없었기에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제가 일하는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남편이 시댁 도움 없이 해왔고 저도 친정 도움 없이 작은 돈이지만 제가 모아뒀던 돈으로 혼수를 해갔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연애 결혼인데 팔려갔냐는 댓글이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찍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약간 무뚝뚝한 편이지만 내면이 따뜻한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저희 엄마께 남편이 평소에 정말 잘합니다. 저보다 더. 그 다음 비번 문제. 어느 분 댓글처럼 저는 제가 이제 부모님 틀에서 벗어나 한 가정을 꾸리는 주부인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시어머니라는 분의 말은 절대적이다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부조리한 생각이었어요. 옷장 문제도 그렇고 똑 부러지기 싫다고 말할걸.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작이라는 분들은 평소에 속임을 많이 당하시고 사셨나봐요. 많은 분들의 댓글을 읽고 나니 좀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반성할 기회였던 것 같아요. 관심과 조언, 따뜻한 충고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본론은 어저께 9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듣자마자 가라앉던 마음이 또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울긴 왜 우냐 하셨던데 제가 원래 바보같이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전화로 얘기하기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하기가 너무 길었고 팩트만 말하기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집에 오면 얘기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최대한 일찍 들어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그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2통인가 왔는데 안 받았어요. 남편하고 얘기 전에 시어머니랑 대화하기 그렇더라고요. 기다리니까 남편이 캔맥주랑 닭꼬치를 포장해서 일찍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오자마자 간단하게 씻고 테이블에 앉아보라길래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충 시어머니와의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을 하고 말주변이 없던 저는 그냥 판에 글 올린 걸 보여줬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도 이제 한계라서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서러워서 글을 올렸다니까 남편이 묵묵히 듣더니 제가 쓴 판글과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무 말 않고 맥주를 간간히 마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유심히 읽더니 다 읽고 나서 또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더라고요. 첫마디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냐. 그동안 나만 좀 참고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어. 어머니가 집에 종종 다녀가시는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충격이야. 여태 남편하고 살면서 부부싸움 한번 해본 적 없어서 남편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은 처음 봤어요. 비번 문제는 남편이 먼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가더니 바꾸더라고요. 비번은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내가 바꾼 거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묻거든 내가 바꿨으니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시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비번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스티 마음 놓고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전 제일 기쁘네요. 그리고 오늘 1시쯤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웬일이신지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차분하게 앞으로 저희 집 오실 때 미리 며칠 전에 연락 주시고 오세요. 라고 확고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신 눈치였어요. 가방 문제도 어머니가 말씀도 안 하시고 가져가신 거니까 잘못한 게 맞아요. 방순이한테도 사과하셔야 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이때 가방 얘기 나오자마자 식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물이 또 왈칵. 안 울라고 눈 크게 뜨고 혹시나 남편이 볼까봐 앞머리 만지는 척 몇 번을 닦았어요. 그렇게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남편은 바로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건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신우이랑 통화할 땐 신우이가 좀 대들었는지 남편의 언성이 좀 높아졌어요. 네가 어디서 윗사람한테 가방을 던지고 욕을 해? 방순이가 네 친구야? 예전부터 거슬렸는데 난 너가 방순이 가족처럼 생각해서 친근하게 대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너보다 1살 어리다고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었냐? 지금 오빠 무시하냐? 앞으로 한 번만 더 반말하면 가만히 안 냅둔다. 등등 중간중간 심한 말도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남편의 속상한 표정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남편이 당분간 우리 집하고 마주칠 일 없으니까 기분 풀고 장모님이랑 저녁 먹고 와. 라길래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쉬다가 남편은 출근했고요. 뭔가 해결이 돼서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네요. 알쏭달쏭한 기분. 1시간 전에 신우이가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라고 바꿨길래 당연하지 라고 바꿔놨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되지만 아가씨 아는 사람이 이 글을 읽던 아가씨가 읽던 이제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 제 편인 걸 알았으니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댁 보지 말고 살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남편이 저희 엄마께 하듯 앞으로도 시어머니께는 자식된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또 아니다 싶은 건 이제 참지 않고 즉시 말할 거예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주부님들 우리 같이 힘내요.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아픈 사람을 케어한다는 거 정말 힘들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더욱. 근데 본인들도 못하는 걸 며느리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것 때문에 결혼 서두른 건지. 집에서 잘 케어할 수 없으면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아요. 가끔 요양원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외적으로 편안하게 계실 수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도 많고 밥 잘 나오고 잘 케어해 주니까요. 잘 찾아봐야겠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아요. 등급에 따라 다른데 밥값 포함 보통 60만원대면 입소 가능합니다. 집안 소득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연, 남의 거 함부로 손대는 사람은 정말 나빠요.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슈퍼에서 껌 하나를 몰래 가져왔는데 엄마가 저를 끌고 그 슈퍼 데려가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엄청 뭐라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남의 거 10원도 손 안 대고 있어요. 근데 손버릇 안 좋은 사람들은 커서도 그렇더라고요. 아, 갑자기 생각나네. 학교 다닐 때 가끔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놀았는데 뭐 한두 개씩 없어진 거. 내 만화책이 왜 여기 있어? 네가 빌려줬잖아. 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 게임기가 왜 네 가방에 있어? 네가 빌려줬잖아. 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내 지갑이 왜 거기 있어? 네가 빌려줬잖아. 엥?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그동안 너무 꾹꾹 눌러놓고 살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드디어 이 집에서 내가 살 수 없어서 가방 하나 딸랑 싸들고 집 나와버렸네요. 6년간 산 남편 여기서 욕하는 것도 싫고 그냥 넋두리하고자 이렇게 타자치고 있는데 지금 영혼이 나가버린 듯 하네요. 지금은 임신 8개월 30주에 접어들었어요. 둘째라 몸도 더 힘들고 첫째가 미운 4살인데다 워낙 엄마밖에 모르는 까탈스런 남자애라. 저도 그에 비위 맞춰가면서 사느라 제가 뭘 먹고 사는지 몸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제 몸 하나 챙길 시간 없이 살아왔네요. 둘째 애가 덜컥 생기고 나서 처음엔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있다 온 터라 집도 없이 친정에 살고 있었고 첫째도 발달도 느리고 그래서 둘째를 많이 망설였던 게 사실이에요. 문제는 저희 남편에 대한 제 믿음은 거의 바닥이라 이 남자를 믿고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면서 사는 저였기에 둘째까지 가지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차에서는 호텔 영수증들이 나오는 게 여러 번이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거 걸린 적도 있고 해서 저는 바람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런저런 변명, 핑계인지 정말 저 사람 인생은 그런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네요. 그러다가 6월쯤엔 남편 전화로 여자한테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여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 번 하더니 제가 말하니까 그냥 끊고 문자 보내오더라고요. 남편 핸드폰 패턴을 몰라서 제가 자는 걸 깨워 추궁하니 노래방 도움이야. 그냥 놀러오라고 연락하는 거야. 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고 아직 젊고 나가서는 매너 좋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이 심심해서 전화하는 걸 수도 있으나 유부남인 걸 아는데도 새벽에 전화하는 여성들 이해할 수 없다고 그분들도 상도가 있을 거 아니냐고 추궁해도 더 이상 대화도 안 되고 해서 저만 화내다 끝냈네요. 그러다 7월달에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실 땐 괜찮은데 부모님들 시골집에 내려가셔서 1, 2주씩 안 오시면 꼭 출장을 빙자로 한 외박이며 친구들 핑계로 술자리 나가 새벽까지 안 들어오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놀고 그러다 보면 2시, 3시 넘어가고
근데 제가 싫은 건 전화 문자 하나 안 주는 남편입니다. 둘째 갖고 같이 병원 한번 안 가주고 설거지 한번 안 도와주고 심지어는 먹고 싶은 거 있다고 한번 말했더니 멀어. 다녀오기 귀찮아. 라면서 15분 거리가 멀다고 핀잔 주고 해서 이젠 뭐 먹고 싶다 말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 제가 씩씩하니까라며 혼자 삭히고 첫째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혼자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온 적 여러 번 있네요. 전 어디 한번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눈치 보이고 생일이니 뭐니 친구들만 하는 건 꿈에도 못 꾸는데 우리 남편은 외박하고 싶을 때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노래방 도우미들 부르고 놀고 낚시 가고 싶으면 말도 없이 약속 잡고 나간다. 이렇게 통보나 하고 사회생활하면 저래도 되는 건지 돈 벌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저도 외국에서 대학 다 나오고 일하면 전문직이라 고액 월급 보장됩니다. 허나 아이들 있고 그 아이들 돈으로만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우울증까지 오네요. 혼자 첫째 아가와 있을 땐 그 스트레스 우리 아들한테 다 푸는 것 같고 그 사람 지갑을 보면 제 사진 하나 없는 공간에 얼마 전 주운 지갑에서 발견했다며 20대 화장 짙은 처자 사진을 아직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 남편 멘탈이 궁금해집니다. 과거 여친 얘기도 너무 쉽게 하고 요즘 성형한 여자들이 점점 이쁘게 보인다며 제 앞에서 어리고 성형하고 마른 여자분들 눈도 못 떼는 그 남자. 정말 싫어져요. 제가 임신 막달에 10kg 살찌고 애 보느라 외모도 못 꾸미고 더 스트레스 받는데 퉁퉁 부은 발다리 한번 주물러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다른 여자에게 눈 들어가는 남편한테 꼭 복수하리라. 애 낳고 내가 달라져 복수하리라. 하루하루 다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모텔에 오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남편 지갑을 보다가 88정을 발견했어요. 그거에 대해선 물어보지도 않았죠. 임신하고선 3개월 이후로는 서로 잠자리를 안 하고 있어서 뭐 어디 친구한테서 얻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어제 출장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에 술 먹으면 음주운전 힘드니까 차에서 두어 시간 자고 새벽 3시쯤 오겠다고 어제 오후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았다고 했고 근데 새벽에 오긴커녕 오늘 점심 넘어서 왔길래 뭐 했냐고 하니까 차에서 아침 9시까지 잤어. 랍니다. 차에서 아침까지 자기가 쉬운 건지 저녁 술자리도 9시쯤 끝났다면서 그럼 그렇게 많이 마신 정도도 아닌데 그 불필요한 데서 아침까지 잤다는 게 지갑에 88정 몰래 확인해봤는데 없더군요. 깨끗하게 영수증 하나 없더군요. 그거에 대해 물어보니 딴 데다 넣어놨다고. 그 약은 그렇다 치고 오후 다 돼서 올 때까지 전화 한 번 문자 한 번 없는 게 정상인 건지 보통 외박하게 되면 새벽에 잠시 깨서 여보 미안한데 라며 문자 하나 정도 보내주는 게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매너인 건지 난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다들 다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립고 손길이 그리워요. 울 데가 없어 이렇게 혼자 모텔에서 엉엉 울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해요. 댓글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모텔에서 울고 있다는 얘기를 보니 마음이 너무 짠하네요. 힘내세요. 아이들과 자신을 생각해서 냉정하게 결단 내리셔야겠네요. 결론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고생이 많네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저도 9개월. 응급실도 다녀오고 불륜 저지른 놈들 덕에 첫째랑 뱃속의 둘째만 고생하네요.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데 일단 둘째 낳을 때까지만 참아보려고요. 그 뒤는 저도 모르겠네요. 힘내자고요. 세상 참 결혼하기 두려워지는 1인입니다. 하도 결혼 후 달라지는 남친들 모습에 말문이 막힙니다. 전 정말 아무리 남자들이 돈을 벌어준다 한들 서로에게 지킬 건 지키고 같이 해야 하는 것들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치네요. 잡은 물고기는 비유도 참 이런 거지 같은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글쓰님은 책임감이 강한 여자이실 것 같아요. 저런 남자분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일단 친정집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증거라도 모아두세요. 이혼하려면 그런 것들은 모아두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힘내세요. 허튼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해요. 남편이 임신 육아 때 대화를 안 할수록 엄마들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집안일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씩씩해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둘째 생각해서 힘내시고 저 사람은 돈 벌어오는 기계다 생각하세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을 위한 작은 사치도 해보시고 아기 엄마 친구들 많이 만드세요. 그렇게 몇 년 버티다 직장 생기고 남편도 그대로라면 그때 이혼 생각해보세요.
힘내세요. 저는 하나에 키우기도 힘든데 둘째까지 대단하네요. 그래도 남편 외도한 것도 아셨는데 둘째 지키신 것도 너무 멋있어요.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사랑을 준 만큼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 앞에서 화목한 가정을 보여줄 수 없다면 혼자 아니면 친정도움을 받아 키우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지금은 마음 너무 아프시고 속이 썩다 못해 문드러지시겠지만 복수할 날을 생각하세요. 양육권 친권 가져올 수 있도록 글쓰님이 그동안 노력한 거, 고생한 거 일기로 남기고 아이들과 사진도 많이 찍어 놓으시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태도,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도 천천히 준비하세요. 힘내시고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화이팅! 추가 글입니다. 아이를 지킨 것도 아니에요. 초반엔 낳지 말까라는 생각이 더 컸죠. 애 주면 이혼이라고 난리치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책임지고 옆에서 지켜봐주지는 못할 망정 그 의리심과 영웅심리랄까? 그런 건 대단한 남편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건 내 몫이고. 친정부모님도 그러시네요. 내가 독립할 수 있을 때 현명하게 이혼하라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살 때 너무 많이 보셔서 아마 제가 이혼한다 해도 말리지는 않으실 거고 허나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제가 아빠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인 거죠. 아기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젠 나 자신도 좀 생각하고 싶어요. 둘째까지 나오면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하루 이틀 실컷 울다 집에 가면 나을런지. 가정 욕보이기 싫어서 친정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썰닭입니다. 임신 8개월에 남편 바람 때문에 집 나와서 모텔에 와 있는 심정. 참 서러우실 것 같아요.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 이것저것 많을 텐데 고작 15분 거리 귀찮다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작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런 건가요? 결혼하고 마누라 임신까지 했으면 더 잘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뱃속에 아이가 8개월이라니 뭐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묵 이거 언제 다 먹나? 벌써 질리는데.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국으로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생으로 먹고 갈아 먹고. 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갈아 먹어? 오뎅 주스. 엥? 뻥이야. 뭐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건 그렇고 삼겹살 4kg를 한 번에 먹는 식탐 많은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가 쌈 겁나 큰 걸 주길래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따 삼겹살 4kg를 한 번에 먹어? 가족이 많은가? 쌈을 겁나 큰 걸 줬다는데 얼마나 큰지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겠다. 그러게, 삼겹살 땡기네. 오늘은 삼겹살 먹으면서 봐야겠네. 고고싱? 고고싱? 난 오겹살이 좋더라.